자, 바렛은 독해 기능이라는 것을 추가적 이해, 재구조화, 추론, 평가, 감상 이렇게 여러 가지 하위 기능으로 나누어서 좀 제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먼저 얘네들이 각각 무엇인지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추가적 이해부터 보겠습니다. 자, 추가적 이해란 무엇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글 속에 있는 정보, 글 속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는 걸 말해요. 선생님들, 명시적으로 제시된 정보 보세요. 명시적으로 제시된 글의 정보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억하는 것을 추가적 이해라고 해요. 추가적 이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자, 추가적 이해 무엇인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 앞에서 추가적 이해가 무엇이었어요? 글 속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기억하는 거였어요. 선생님들, 이게 바로 추가적 이해예요. 그렇다면 밑으로 내려가서 재구조는 뭘까요? 앞에서 파악한 정보를 이제 묶어보는 거예요. 묶어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보세요. 앞에서 파악한 정보를 범주화하거나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하는 것을 재구조하다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추론적 이해로 넘어가는데, 추론은 말 그대로 추론적 읽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추론하는 거예요. 보세요. 비명시적인 정보, 글 속에 드러나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비명시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설정하고, 자, 글 내용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 예측하는 것, 추론하는 것을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추론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평가. 평가도 있는데, 평가는 뭘까요? 평가는 쉽게 생각해서 비판적 읽기를 생각하세요. 얘는 비판적 읽기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즉, 자신이 글을 읽는다면은 자신이 읽는 글과 관련해서요, 글의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해 보는 것. 자, 이것을 평가라고 부른다는 얘기고, 맨 마지막에 감상이 있습니다. 감상은 또 뭐예요? 요거는 감상적 읽기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내가 한 편의 텍스트를 읽으면은 그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글 속에 나타난 등장인물에 공감을 하기도 하고 동일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독자만의 감정을, 독자만의 정서를 형성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감상이에요. 즉, 감상적 읽기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즉, 텍스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형성해 나가는 것, 이것을 감상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자, 이런 것들을 감상이라고 부르는데, 자, 바렛 같은 경우는 이런 독해 기능을 추가적 이해부터 맨 마지막 감상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하위 기능으로 나누어서 제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은 개념 받습니다. 개념 받고 지금부터 설명드려요. 잘 보세요. 자, 이 기능 중심 읽기 지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자, 보시면 우선 독해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어차피 얘는 추상적인 용어예요. 그죠, 여러분들? 추상적인 용어인데, 이런 독해 기능이라는 것을 자, 나눴어요. 한 개예요.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인 독해 기능이라는 것을 바렛은 추가적 이해, 재구조화, 추론, 평가, 감상이라는 여러 하위 기능으로 나누어서 제시했죠. 하나예요. 하나의 덩어리를 쪼개서 나누어서 하위 기능으로 제시했습니다. 선생님들, 그죠? 특징 뭐예요? 분절화예요. 쪼갰잖아요. 그죠? 분절화가 특징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잘 보세요. 맨 앞에 추가적 이해, 재구조화 이런 게 나오는데, 맨 앞에 있는 추가적 이해 같은 경우는 글 속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자, 파악하고 기억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기능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가장 쉬운 기능이에요. 가장 쉬운 저차원의 기능이에요. 가장 쉬운 저차원의 기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올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고차원의 기능이에요. 고차원의 기능으로 이렇게 나열화했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추가적 이해는 가장 쉬운 저차원의 기능이고, 점점 내려올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고차원의 기능으로 이렇게 나열화했다고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세요. 쉽고, 그 다음 얘가 가장 쉽고, 그 다음 얘가 좀 더 어렵고, 얘가 좀 더 어렵고, 이런 식이에요, 선생님들.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열화했던 얘기예요. 여기서 특징은 뭐예요? 위계화시켰다는 위계화. 위계화시켰다는 게 특징이에요, 선생님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분절화하고 위계화가 특징입니다. 뭐가? 독해 기능 지도요. 독해 기능을 지도를 할 때, 독해 기능이라는 것을 지도를 할 때에는 이렇게 분절화시키고 위계화시켜서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단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가령
하나의 덩어리인 독해 기능이라는 것을 추가적 이해, 재구조화, 추론, 평가, 감상으로 나누어서 제시를 했잖아요. 선생님들, 이때 발에 쓴 이런 독해 기능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보세요. 가장 쉬운 추가적 이해 기능부터 먼저 똑 떼내서 가르쳐요. 얘를 먼저 가르치고 학습자가 이걸 숙달했어요. 숙달했으면은 그 다음 재구조로 나가요. 재구조로 나가서 재구조화 기능 숙달하고, 자, 요거 숙달했으면은 그 다음 추론으로, 그 다음은 평가로, 그 다음은 감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배우는 게 아니라 쪼개가지고 가장 쉬운 저차원의 기능인 추가적 이해 기능부터 먼저 배우고 숙달 다 하면은 그 다음 재구조화로, 이거 숙달 다 하면 그 다음 추론으로, 그 다음 평가, 그 다음 감상식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앞에 있는 추가적 이해부터 맨 마지막에 있는 감상까지 이러한 하위 기능을 모두 다 숙달하게 되면은 독서 잘한다, 독해 잘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걸 가르칠 때 독서, 자, 독해 기능이라는 걸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친다? 하나의 독서, 독해 기능을 쪼갰죠. 하위 기능으로 쪼갰고, 그리고 나서 가장 쉬운 저차원의 기능부터 가장 어려운 고차원의 기능까지,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위계화 시켰어요. 위계화 시키고, 그 다음 가장 쉬운 저차원의 기능부터, 자, 학습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자, 요 하위 기능들을 모두 다 숙달하게 되면은, 자, 독해 잘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자, 요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반드시 기억을 하실 건 뭐냐면은, 즉, 자, 발에서도 대표되는 기능론자들, 즉 독해의 기능이라는 것을 지도를 할 때에는 분절화 교육, 위계화 교육, 반복적인 학습의 교육, 반복적인 연습이에요. 반복적인 연습, 학습의, 자, 요런 방법을 통한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단 얘기예요. 이런 방법을 택하면은 독해 잘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거는 분절화, 위계화예요. 분절화, 위계화를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